1세대 1주택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제도. 넌 알아? 넌 알아? 난 몰라. 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적용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계약의 체결이죠. 이때 잔금의 지급 일정 등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매매의 경우에 이 잔금 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대세인 요즘 보유기간 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정말 큰 돈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의 경우 계약의 체결, 중도금의 지급, 잔금의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을 양도 시점 그리고 취득 시점으로 보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은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수 산정입니다. 9.13 대책에서는 분양권이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12.16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살짝 분양권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9.13 대책 이후로 대출 또는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했던 것이죠. 지역주택조합에 입주권 문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일반 분양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시기는 사용승인일, 즉 입주하는 날입니다. 양도 시기를 결정할 때에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수가 언제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복잡하면서 머리가 아파지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여기에 다시 기타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구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필요 경비에는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보수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양도하실 때 다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 이번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다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5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공제액을 제하고 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바로 양도소득세가 산출이 됩니다. 요즘엔 양도소득세 계산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참조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 계산하려면 생각만 해도 깝깝합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금액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정확하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알기 쉬우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워낙 복잡하면서도 자주 바뀌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죠. 그래서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루 이틀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면 정말 속상하죠. 최근에 바뀌는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각각 변화가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2019년 매도 시에는 3년 보유기간만 충족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최장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 매도 시부터는 보유기간만으로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0년도 매도 시에는 거주기간 2년을 만족시켜야만 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한 아파트이고 20년 5월 잔금을 하기로 했는데 보유기간을 상정해 보니까 2년 3개월 거주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마다 8%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 최대한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만 하였거나 거주를 1년 10개월 했다면 해마다 2%씩 적용받아 20%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똑같이 10년을 보유한 아파트인데 21년 5월 잔금을 하기로 했고 역시 계산해 보니까 2년 3개월 거주를 하였을 경우에 매도 시점이 21년 1월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40%까지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21년 매도분부터는 거주 4%, 보유 4%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나누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도 시점이 2019년일 경우에는 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기간 3년을 만족했기 때문에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20%만 감면받게 됩니다. 거주 요건 2년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2021년에 거주 2년을 한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40%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 3년을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연간 4%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변화가 있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일 경우 3년 이내 처분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9.13 대책 이후에는 이게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16 대책에서 또 변화가 생겼는데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봅니다.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입을 하는데 기간에 대한 언급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입했다가 다음날 전출을 해도 현재 내용으로는 무방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시켜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용어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권고를 하던 사항인데 갑자기 임대주택 등록한 집을 거주요건 2년 충족하여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채를 등록하신 분이 있다면 각각의 집마다 2년을 거주하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임대에 등록된 집 말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잘못해서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관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드림 부동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